문제 살펴봅시다. 1번 문제. m은 2와 9 사이의 자연수, n도 2와 9 사이의 자연수이고 다음 값이 자연수가 되도록. 자, 이 문제가 레벨 1에도 있었고 2에도 있었고요. 참고로 우리 바이블의 연습 문제에서도 있었지. 이 문제예요. 두 자연수 mn에 대해서 p가 2의 m, 3의 n제곱일 때 다음 두 수가 모두 자연수가 되도록. 같은 유형의 문제라고 볼 수 있어. 물론 이게 더 쉬운 문제이긴 하지만 이 문제도 혹시 잘 기억이 안 나면 다시 한번 풀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 1번 문제 해결해 볼게. 자, 일단 이 주어진 애를 이렇게 바꿔 봐야겠죠? m 곱하기 n의 3m분의 n제곱. 요게 자연수가 되었으면 좋겠다. 와, 문제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 일단 이걸 보고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건 여기 3이라고 하는 애가 지수의 분모의 위치에 있다는 거지. 이 3이 눈에 먼저 띄어야 할 것 같아. 그렇다면 이 전체 값이 자연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n이 3의 배수인 경우와 n이 3의 배수가 아닌 경우로 나눠야겠다 이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분모에 3이 있으니까 분모에 있는 3을 n이 없앨 수 있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n이 3, 6, 9 이런 값을 가지면 분모에 있는 3이 약분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약분이 될 때와 약분이 되지 않을 때의 케이스로 나눠 보는 거죠.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생각은. 그래서 n이 3k라고 하면 k는 n의 값은 2부터 9까지니까 3, 6, 9 세 가지밖에 없잖아. 그래서 케이스를 바로 나눠 볼게요. 첫 번째 k가 1일 때, 두 번째 k가 2일 때, 세 번째 k가 3일 때. 즉 k가 1이면 n은 3, k가 2면 n은 6, k가 3이면 n은 9인 거지. 그래서 대입을 해보시면 n이 3이니까 3 곱하기 m의 m분의 1제곱 얘는 6 곱하기 m의 m분의 2제곱 얘는 9 곱하기 m의 m분의 3제곱 이렇게 바뀌겠지. 그래서 얘네들이 자연수가 되도록 이제 m의 값을 정해주면 되겠지. 첫 번째 케이스에서 m은 1이 안 되니까 2부터 9 사이에서 될 수 있는 건 없겠지. 그지? 분자가 1이니까 1밖에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얘는 탈락 안 되고. 두 번째 케이스. 자, 분자에 2가 있으니까 2가 될 수 있겠죠? m이 2면 무조건 자연수가 되는 것이고, 이보다 커지면 요 안쪽에서 뭔가 거듭제곱이 나올 수 있어야 되는데, 될 수 있는 게 이제 6은 2 곱하기 3이니까, 2 곱하기 3에서 m이 뭔가 2와 3을 동시에 가져야 거듭제곱으로 뭔가 자연수가 될 수 있겠지. 그럴 만한 후보가 뭐가 있냐? 3 안 되고 4도 안 되고 5, 6, 7, 네, 다 안 된다는 거 알 수 있어.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에서는 2,6 첫 번째 케이스 하나 나오고요. 두 번째 여기 분자에 3이 있으니까 역시 m의 값이 3이면 자연수가 되는 것이고 3보다 큰 거 중에 또 뭐가 있을까? 9가 있다는 걸 감안을 하면 9는 이제 3의 제곱이니까 m이 그러면 3의 제곱 9가 되는 거 생각해 볼까? m이 만약에 9가 된다면 그러면 9의 제곱 81이고 3의 4제곱 그것의 9분의 3, 3분의 1제곱이니까 얘는 3의 3분의 4제곱이라서 안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세 번째 케이스에서는 3,9 이렇게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 n이 3의 배수인 경우에 대해서는 두 가지가 이렇게 나오게 되겠고요. 그 다음 n이 3의 배수가 아니면 어떻게 하느냐? n이 3의 배수가 아니면 이제 분모에 있는 3이 약분이 안 된다는 거잖아. 약분이 안 된다면 약분이 안 되는데 전체 값이 자연수가 되려면 그러면 이걸 생각해야 되지. 안에 들어가 있는 m 곱하기 n이 무언가 어떤 자연수의 그치 세제곱 어떤 수의 세제곱수가 되는 케이스가 나와야 하겠지. 그래야 밖에 있는 지수의 분모에 있는 3이랑 엮여서 약분이 돼서
자연수가 될 테니까 거듭제곱근이 풀려가지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mn이 취할 수 있는 값은 2의 세제곱, 3의 세제곱, 4의 세제곱 이런 애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 첫 번째, m 곱하기 n이 2의 세제곱인 경우를 생각해 보자. 그러면 mn이 취할 수 있는 값은 이제 2, 4, 2 곱하기 2의 제곱, 그 다음에 4 곱하기 2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지. 2, 4를 해보면 2의 세제곱에 m이 2, n이 4니까 6분의 4, 3분의 2, 그러면 2의 3의 3분의 2제곱이라서 자연수가 되네요. 그래서 2, 4가 되는구나. 4, 2 생각해 볼게. 그러면 4 곱하기 2, 8, 2의 세제곱에 3 곱하기 4, 12분의 2니까 얘는 안 된다, 그지? 3 곱하기 6분의 1에서 2의 2분의 1제곱이라서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어. mn 곱한 게 2의 세제곱인 케이스에서는 한 가지가 나왔고, 다음에 mn 곱해서 3의 세제곱인 경우, mn 곱해서 3의 세제곱, m과 n은 2와 9 사이의 자연수니까 n이 3의 배수가 되는 거잖아. 근데 우리는 3의 배수가 아닌 케이스를 생각하는 거니까 3의 세제곱은 빼줘야 되겠죠. 두 번째는 n 곱하기 n이 4의 세제곱인 케이스. 이때 mn의 순서상으로는 4의 세제곱이 64니 1 곱하기 64 안 되고 2 곱하기 32도 안 되고 4 곱하기 16, 4 곱하기 16도 안 되네, 그지? 8 곱하기 8밖에 없네, 그죠? 그래서 mn이 8, 8의 제곱에 3 곱하기 8, 24분의 8. 8의 제곱이니까 2의 6제곱이고 3분의 1제곱이니까 2의 제곱해서 자연수가 된다는 걸 알 수 있다. 그래서 8,8도 되는구나. 그 다음에도 해봐야 될까요? 5의 세제곱 해볼까? 5의 세제곱이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당연히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어. mn이 예를 들어 5의 세제곱이야. 그러면 mn이 취할 수 있는 값은 곱해서 125가 되는 거니까 없네요, 그죠? 네, 그 뒤로도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래서 1번의 정답은 이렇게 4가지 케이스가 되겠어요. 정답은 3번이 되겠고, 이 문제 상당히 어렵지. 첫 번째로 고려한 것은 이 3이라는 숫자를 보고 지수의 분모에 위치한 3이라는 숫자를 보고 이 분자 n이 3의 배수이냐 그렇지 않느냐로 케이스를 나누는 게 첫 번째 첫걸음을 떼는 문제풀이의 첫걸음이 될 것 같고 3의 배수인 케이스는 그래도 좀 찾기가 쉬웠는데 3의 배수가 아닌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생각하느냐 3의 배수가 아니란 얘기는 이 분모의 3이 없어지지가 않는 거니까 그럼 이 3을 없애는 방법은 n으로 없앨 수가 없다면 그치 mn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숫자가 어떤 자연수의 세제곱인 수가 되어야 없어진다는 걸 눈치를 채야 되겠지. 네, 그래. 그래서 바이블에서 풀었던 이 문제랑 비교를 해보면 상당히 어렵다는 걸 알 수 있고 같은 유형이지만 네, 그래서 이 문제를 기본으로 해서 저 문제도 풀어보시고 이 문제도 꼼꼼하게 천천히 잘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뭐 터무니없이 어려운 문제는 또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간을 좀 가지고 며칠에 걸쳐서 몇 번에 걸쳐서 차근차근히 케이스를 분류해가면서 풀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2번이요. 2번은 그래도 차근차근히 풀면 이게 뭐 대단한 아이디어가 필요한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해결할 수 있어요. 시간만 잘 투자하시면. 자, 조건 AC와 CB의 3분의 길이의 비는 1대 2고 호의 길이의 비는 2대 1이다. AC가 4제곱근 31일 때 삼각형 PCB의 넓이를 구하시오. 자, 일단 AC의 길이가 4제곱근의 30인데 32가 2의 5제곱이니까 2 곱하기 2의 4분의 1제곱으로 쓸 수 있겠지? 그래서 AC의 길이가 2 곱하기 2의 4분의 1제곱이고 1대 2라고 했으니까 2 곱하면 4 곱하기 2의 4분의 1제곱이고 그럼 두 개 더하면 6 곱하기 2의 4분의 1제곱이네. 그럼 반지름은 2로 나누니까 반지름의 길이는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선분의 길이가 1대2인 거 이용했고, 그 다음에 호의 길이가 2대1인 거를 이용을 하려면 중심에 필요하겠지? 원의 중심. 호의 길이가 2대1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60도, 3분의 파이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지. 그러면 이쪽에 정삼각형이 나오게 된다. 삼각형, 여기를 뭐라고 할까? O라고 할까요? OPB의 삼각형, OPB가 정삼각형이 된다.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은 삼각형 CPB의 넓이죠. 그러면 우리 선분의 길이, BC의 길이는 알고 있으니까 BC의 길이는 4 곱하기 2의 4분의 1제곱 알고 있으니까 높이만 구하면 되잖아요. 높이. 근데 이 높이는 정삼각형의 높이잖아. 한 변의 길이가 얼마인지도 알고 있고 이 한 변의 길이는 이 한 변의 길이 반지름이랑 같은 거잖아. 3 곱하기 2의 4분의 1제곱이고 한 변의 길이가 a일 때 그 정삼각형의 높이는 2분의 루트 3a가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계산만 하면 되지. 따라서 2분의 1 곱하기 밑변은 BC의 길이가 되겠죠. BC의 길이는 4 곱하기 2의 4분의 1제곱이고 높이는 2분의 루트 3의 한 변의 길이 3 곱하기 2의 4분의 1제곱. 계산해보자. 2는 4 없어지고 2의 4분의 1, 2의 4분의 1 곱하면 루트 2, 루트 3 있고 3 있고 그래서 정답은 3루트 6, S제곱이니까 3, 3은 9, 6에 54 이렇게 푸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마지막 3번 문제 보시죠. 자연수 m에 대해서 집합 am을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보기에서 옳은 것을 골라라. 상당히 어려운데 이것도. 자, 집합 am을 좀 해석해 볼게. 여기서 m의 값이 이렇게 나와 있어. 얘를 좀 변형을 시켜 보시면 b의 a제곱은 2의 m제곱이다. 여기서 자연수 m, a, b도 자연수. 그래서 a, p, m 문자들은 다 자연수구나 하게 됐고, 자 기억부터 해보자. 자 어려우면 기억에서 뭔가 우리 힌트를 얻을 수 있어야 돼. A2, 그러니까 m이 2인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m이 2인 케이스면 그러니까 b의 a제곱이 2의 제곱이 되는 a, b의 순서 쌍인 거야. 그럼 2의 제곱이 4니까 4의 1제곱, 2의 제곱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케이스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 그래, 기억은 쉬워. 니은부터가 문제지. 니은 자체도 좀 어렵네. 두 자연수 PQ에 대해서 자, 조심해야 되고 보통 PQ 하면 소수인데 여기서 그런 얘기 없어. 그냥 자연수라고만 했어. 자연수 PQ에 대해서 APQ의 원소의 개수는 AP의 원소의 개수와 AQ의 원소의 개수의 곱과 같다. 자, 그 원소의 개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네. 디귿도 보니까 원소의 개수에 관한 문제네. 그러면 집합 AM의 원소의 개수로 우리는 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 M이 2인 케이스를 아까 해보면 여기서 이제 두 개가 나왔거든. 두 개. 자, 하나 더 해보자. M이 3이면 어떻게 될까? M이 3이면 B의 A제곱이 2의 세제곱, 즉 8이야. 그럼 8의 1제곱이 있을 것이고 2의 세제곱이 있겠죠. 이것 말고는 없지? 여기도 두 개네. 4 해볼까? B의 A제곱은 2의 4제곱 16이야. 그럼 16의 1제곱 2의 4제곱 4의 4제곱도 있잖아. 그지? 4의 4제곱 4의 4제곱 4의 4제곱이래. 4의 제곱 그리고 2의 4제곱 얘는 3개가 되고 눈치챘나요? 하나만 더 해볼게. m이 5면 b의 a제곱은 2의 5제곱. 자, 2의 5제곱을 분리를 시켜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 32의 1제곱으로 분리가 되고 그 다음은 16 안 되죠? 8 안 되고 결국에는 2의 5제곱밖에 안 되네. 감이 오셨나요? 네, 보시면 m이 2인 케이스에서 2개, m이 3인 때 2개, 4일 때 3개, 5일 때 2개인데 보시면 자, 뭐가 나온다는 거 알 수 있어? 이렇게? m의 약수의 개수랑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어. 자, m의 값이 여기 들어가 있는 값인데 보시면
2의 제곱, 2의 세제곱, 2의 4제곱, 2의 5제곱을 적당한 거듭 제곱으로 분리를 시키는데 그때 이 숫자들의 약수와 관련이 있다는 걸 우리가 눈치챌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 눈치챘으면 요까지가 이해되면 문제가 갑자기 엄청 쉬워지는 거죠. 결국에 AM이라는 애는 뭐야? 그냥 자연수 M의 약수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괜찮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니은 당연히 안 되겠죠. AP, AQ. 뭐 PQ가 뭐 2일 때 생각해보면, 그지? AP가 이거 2개, 이거 2개. 근데 PQ 곱하면 4인데 얘는 3개죠? 4의 약수가.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 알 수 있어. 디귿. 원소의 개수가 4개가 되도록 하는 30 이하의 모든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원소의 개수로 푸는 거니까, 자, 원소의 개수가 4개가 나오는 개수. 우리가 어떤 자연수를 적당히, 뭐 예를 들어서 2의 제곱, 3의 제곱 이렇게 소인수 분해를 했어. 그럼 얘의 원소의 개수는 어떻게 구해? 2 더하기 1, 2 더하기 1에서 9개다. 이렇게 풀잖아요. 역으로 생각하면 돼. 그럼 원소의 개수가 4개가 나오는 케이스는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m이 어떤 자연수의 거듭 제곱이 돼서 어떤 자연수의 세제곱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럼 원소의 개수가 4개가 되는 거 맞죠? 여기 더하기 1을 할 테니까 지수에다가. 그럼 별이 될 수 있는 거 2의 세제곱, 3의 세제곱, 4의 세제곱, 4의 세제곱 안 되지. 3의 세제곱까지 2개가 되는 거지. 30 이하의 자연수를 찾는 거니까. 됐어. 그 다음에는 어떤 두 수의 거듭 제곱, 어떤 두 수의 거듭 제곱을 해서 적당히 지수에 뭔가가 있어서 4개가 나와야 돼. 그러니까 P제곱, Q제곱이라고 치면 P 더하기 1, Q 더하기 1에서 4가 나오는 거니까 PQ는 각각 1인 케이스밖에 없겠지. 그래서 어떤 자연수의 1제곱과 어떤 자연수의 1제곱의 곱으로 30 이하의 자연수를 만들면 되겠죠. 만들 수 있는 케이스가 2 곱하기 3, 2 곱하기 5, 2 곱하기 4는 안 되겠지. 여기 올 수 있는 수는 소수밖에 안 되니까 2 곱하기 7, 2 곱하기 9도 안 되고 11, 13, 30 이하의 자연수는 여기까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3 곱하기 5, 3 곱하기 7, 3 곱하기 11 안 되고 5 곱하기 7 안 되고 네. 그럼 여기까지가 다인 거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9개 맞네요. 그래서 정답은 기역과 디귿해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번에서는 집합 AM에 대한 정보가 여기 나와 있었는데 쉽지는 않았는데 우리가 기억을 해보고 그러니까 기억 문제를 풀어보고 몇 개를 더 대입해보고 나서 규칙을 찾은 거잖아. 그래서 AM이라는 집합은 M의 약수에 관한 내용과 일치하는구나 라는 걸 눈치를 채서 풀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레벨 3까지 풀어봤어요. 이번 주 수업은 여기까지가 되겠고요. 다음 주에 학교에서 만납시다. 주말 잘 보내세요.